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팀입니다. 다시 한번 관세에 무너지는 하루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250불까지도 오르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크게 밀리면서 끝내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백악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중국에 무려 관세를 104%나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쁜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반등 신호를 주었습니다. 지치시면 안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미국장 다시 한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나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장 초반에는 이렇게 3%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시장도 시장이지만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너무나도 익스트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드디어 58불대까지도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금리는 다시 한번 좀 치솟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도 롤러코스터가 심하지만 계속해서 2%대, 5%대, 6%대 증시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아트라운 TV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정신줄을 꽉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자, 시장은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보에 일희일비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너나 할 것 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나스닥이 장 초반에 좋았던 이유는 금주 실제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많은 국가들이 회담을 요청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베트남, 대만 할 것 없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2%의 고관세를 부과받았던 인도네시아도 트럼프 관세에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자,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트럼프 정부의 이 상호 관세에 따른 그 영향력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제는 중국이었죠. 중국이 어제까지 협상 시도를 하지 않으면 4월 9일에 추가 50%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중국과 관련된 소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 초반에 이렇게 3%대 좋은 상승을 보이긴 했어요. 자, 테슬라도 오늘 250불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약 7%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중국과 미국 간의 이 강대강 대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점이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하게 맞서 싸울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중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China played it wrong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중국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금일 화요일장 장 막판 이렇게 뭔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의 나스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측에서 어제까지 뭔가 미국에 당근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9일부터 104%의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기존에 중국에는 20%의 관세가 있었고 34%의 추가 관세가 있으면서 54%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자,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서 104%가 돼버린 것입니다. 104% 황당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숫자가 워낙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믿기가 힘든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미국 시간으론 내일부터, 한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부과되는 관세예요.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는,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과는 아무래도 협상 단계에 들어설 것 같은데 중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를 받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전 세계의 파트너와 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대통령은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유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EU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자 미국이 유럽에서 1만 명 정도 미군 철수를 고려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이 유럽에서 출수를 일부 한다라고 하면 유럽 안보에는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많은 원조를 받고 있고 군사적인 부분은 유럽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관세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 측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헤드라인은 트럼프발 관세가 차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5월 달로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관세보다는 금리 인하가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JP모건 CIO가 미 연준이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실제로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5월 달 금리 인하가 지금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월 7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어제는 5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낮았어요. 5월은 동결 확률이 68%로 높았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32%였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52.4%까지 올라왔습니다. 잘하면 5월 7일부터 첫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미 연준이 올해 2번만 인하를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인하할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과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미 연준 역시 미국 증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빠진다라는 것, 경기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많으면 4차례, 정말 많으면 5차례까지도 연내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역시나 관세보다는 금리 인하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의 반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 오바마, 바이든 정부의 이 S&P 500 지수 임기가 상승률을 보면 트럼프 정부 일기 때가 가장 높았습니다. 자, 현재는 낮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자, 끝내는 가장 높게 또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임기 4년간 AI 산업이 꽃을 피울 거예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 상승률이 충분히 높을 수 있으니까 자, 지금의 하락을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4.9% 하락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220불대 저가를 지켜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패닉 셀을 하고 있지만 밑에서 받아주는 그런 세력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뀜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 반등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돈 패닉이라는 X를 하나 올렸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돈 패닉을 얘기한 건 벌써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돈 패닉을 언급할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큰 반등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듯한 이 돈 패닉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돈 패닉은 2021년 5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테슬라 주가가 180불대였어요. 자, 하지만 돈 패닉이라는 이 X의 포스팅이 있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끝내는 2021년 11월 달 주가가 414불까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돈 패닉은 약간 양상은 달랐습니다. 바로 작년 2월이었죠. 거의 1년 전이었는데 이때도 테슬라 주가가 180불대였어요. 이 정도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그 다음에 약 한 4월 말까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자, 현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4월달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7월이 되자 271불까지 올랐고 작년 12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488불까지도 올랐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4월 8일에 얘기한 돈 패닉은 아무래도 두 번째 돈 패닉을 닮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고 자, 이 104%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복 관세를 취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돈 패닉보다는 두 번째 돈 패닉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보다도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테슬라 역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관세를 취하겠다. 중국과 미국의 대치 상황이 더 강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돈 패닉 이후에 주가는 크게 오른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 5월까지는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 있겠지만 6월 달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까지 겹쳐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등세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이 관세 정책으로 떠들썩하죠. 어쨌든 근데 테슬라는 관세 정책에 가장 유리해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의 유리한 상황을 이렇게 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esla is the most vertically integrated auto manufacturer in America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US content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vertically integrat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직 통합이라는 뜻인데 테슬라는 제조상 많은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생산을 해요. 물론 일부 부품업체의 조달을 받긴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트마저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미국산 부품과 미국 내 공장에서 많은 생산량을 보여주는 게 테슬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그 비용적인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그룹이 관세에 따른 비용 발생이 4,725불, 그러니까 대당 4,700불 정도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는 1,627불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현대보다 차량 가격도 훨씬 높죠. 평균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이 현대보다는 약 4, 50% 높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관세에 따른 영향은 현대의 약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관세 정책에 따른 혼란스러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영향은 가장 적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신호를 줬으니까 연말까지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주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수요일이 되면 제가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 알려드리고 있죠. 자, 이번 주는 3,600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2만 1,000대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툭 떨어졌어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테슬라 중국은 이제 4월 달로 넘어서면서 이 로컬 판매보다는 기가 상하의 물량을 수출로 특히 유럽 쪽으로 많이 돌렸겠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제 모델 Y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3,600대가 나왔지만 전년에 이 같은 4월 첫째 주에 1,900대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오히려 한 90% 더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3,600대 중에 2,540대가 모델 Y고 모델 3는 1,000대 정도 됐어요. 모델 Y가 역시나 신규 모델이 생산 램프업이 잘 진행이 되면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일단 시작이니까 아직까지 이번 2분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지금 91.5% 앞서가고 있고 전분기 대비로는 34.5% 좀 빠진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YTD죠. 그러니까 연간 누계 수량이 되겠습니다. 연간 누계로는 2024년이 빨간색 막대를 3% 정도 지금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모델 Y 램프업이 잘 되고 판매가 잘 되면 계속해서 앞서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올해 6월 정도가 되면 이제 모델 A로 지금 일컬어질 것 같기도 한 저가형 모델도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좀 더 나은 판매량 격차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슬라 차량이 지금 공장 내에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프리몬트는 원래 보셨고요. 텍사스에서도 외부 출고를 앞두고 공장 내부에서 출하 대기장까지 자, 이렇게 자율주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주식 투자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트럼프가 주고 있는 절호의 투자 기회다라고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의 2025년 올해는 내년부터 있을 급상승을 대비하는 시기이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연간 목표가를 가장 잘 맞췄던 앙크 인베스트먼트는 2025년 테슬라 주가를 1,000불까지도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돈 패닉이라는 신호를 준 만큼 연말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의 테슬라 주가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상저하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연말로 갈수록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테슬라의 AI 관련된 그 호재들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을 기회로 잘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증시 빅스 지수가 50 이상까지 올랐어요. 이 50 이상 올랐을 때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상황 정도가 되겠는데 그에 준하는 모습까지 지금 치솟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런 정책과 말 한마디에 이렇게 증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라는 게 어쨌든 놀라울 따름인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것이지 미국 경기가 침체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빅스 지수 50 이상일 때 미국 지수나 미국 증시 테슬라 같은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상승 확률이 100%였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돈 패닉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지금을 기회로 삼으시고요. 너무 주식 투자에 지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피터 린치,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말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열쇠는 겁에 질려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테슬라 투자자분들도 수익권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충분히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최소 1년 정도는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지만 용기 내시고요. 하루하루 본인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